목회자 10명 중 9명이 남북 통일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선교에 나서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가 제110차 교단 발전 협의회를 열고 중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지구촌 사랑의 쌀나눔 재단이 충남 청양 지역에 사랑의 쌀독을 설치하고 형편이 어려운 지역 주민과 은퇴한 목회자 가정 돕기에 나섰습니다. 청년 대학생 선교 운동을 주도해온 선교 한국이 하루를 정해 기도에 매진하는 온 기도 합주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남북 통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기도 한데요. 네, 한국교회 대다수 목회자들이 통일과 북한 선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현 주소는 어떨까? 통일을 바라보는 목회자들의 인식과 관련 사역의 현황을 알아보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교회와 한인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통일시대 정신과 정책을 공유하고 통일시대 지도자를 교회에서도 준비되도록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가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목회자 10명 중 9명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명 이상은 20년 이내 통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최근 자료를 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일반 개신교인은 67.6%, 일반 국민은 53%만 공감해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이 중요하다. 이제 당위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제 일반 국민들과의 어떤 인식에 간극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통일 선교 사역의 공감대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대다수의 목회자들도 통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목회자는 약 2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교에 관한 정보나 성도들의 공감 부족이 원인으로 나타났는데 사역에 헌신할 성도와 재정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센터 측은 이번 실태조사가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 콘텐츠와 사역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계속 발표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통일 뉴스레터를 이제 핸드폰이나 모든 그 SNS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 센터장은 그 밖에도 국내외 20개 도시를 돌며 통일 리더십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의 평화 통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가 교단 발전 협의회를 열고 주요 사업을 공유했습니다. 총회 측은 다음 세대 부흥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골목 상권 살리기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가 제110차 교단 발전 협의회를 열고 2021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전 디딤돌교회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한 채 지방 회장과 총무, 기관장, 각 위원회 위원장, 총회 임원 등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침례교 피로회복 10만 명 헌혈 운동을 비롯해 성탄 헌금을 통한 미자립교회 선교사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110차 총회의 중점 사역인 다음 세대 부흥위원회 신설 방안도 구체화했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를 발굴, 양성하고 지역 교회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을 침례신학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동아리를 구성해서 진행하고요. 다음 세대 전문 교육자 교사 양성은 지역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지역교회와 그 교회 교육자들, 교사들 세미나를 통해서 양성하게 되는 과정들.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총회 측은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소속 교회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 상권들, 자영업자들 이렇게 가서 물건 팔아주면서 나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도 줄어들고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간접점도 들 수 있잖아요.
한편 침례교 측은 오는 6월 전국 침례교회 연합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전국 3,500여 침례교회 성도들이 온라인에서 모여 코로나19로 침체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도회는 12일간 경기도에 위치한 지구촌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구TV 뉴스 한나은입니다. 어려운 이웃이면 누구나 쌀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랑의 쌀독이 청양 지역 한 교회에 설치됐습니다. 쌀독을 설치한 지구촌 사랑의 쌀나눔 재단 측은 지부까지 설립해 지역민은 물론 은퇴한 목회자 가정도 돕기로 했습니다. 조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청양 순복음교회 앞에 마련된 쌀독에 쌀이 가득 담깁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산하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 재단이 청양 지역에 마련한 첫 번째 사랑의 쌀독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누구나 와서 일주일에 2kg씩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와 청양군이 쌀 300kg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김동곤 청양 군수는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위한 사랑의 쌀독이 생겨 감사하다며 군 차원에서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은 청양 순복음교회에 지부를 세우고 지역 내 87개 교회에 사랑의 쌀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모든 어려운 분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재단 청양 지부는 기부받은 쌀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은퇴한 홀목사와 홀사모, 형편이 어려운 목회자 가정을 돌보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평생 목회하시다가 고생하셨던 주회종들, 원로 목사님들을 쌀을 매달 한 포씩 드려서 쌀 걱정은 안 하게끔 우리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 재단에서 다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식량은 대드리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최근 구TV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교회에 사랑의 쌀독 1,004개를 설치해 전도와 구제 사역에 함께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지부도 100개 나라로 확장해 세계 선교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청년 대학생 선교운동을 주도해온 선교한국이 하루 동안 기도에 매진하는 온 기도 합주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선교한국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습니다. 이날 선교한국에 속한 46개 회원단체와 교회들은 청년, 교회, 연합, 세계 복음화란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대행 선교한국 사무총장은 선교한국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말씀과 기도로 도전하는 영적인 의미의 청년 운동으로 확장됐다며 모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부흥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교한국은 이번 기도합주회에 이어 3월 선교사대회, 8월 예비 선교사대회 등 온라인을 통한 동시다발적인 선교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이 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경북 안동 공장에서 처음으로 출하됐습니다. 출하된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75만 명분 가운데 첫 물량입니다. 백신은 25일부터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원에 차례대로 운송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오는 26일 오전 9시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습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3만 3천 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겁니다. 통계청은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고령화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며 인구 자연 감소가 최초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해외 입국자는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적인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합니다. 외국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별도로 나타내기 위한 분리배출 표시가 신설됩니다. 환경부가 행정예고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종이에 알루미늄이 접합된 멸균팩 등 분리가 불가능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경우
도포나 첩합 등의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표시가 기재된 제품이나 포장재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버려야 합니다. 도포, 첩합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내년부터 출고되는 제품의 포장재부터 적용됩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얀마 군부를 비판하는 국제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은 유럽연합 고위대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G7은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구금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고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외치는 미얀마 국민들 편에 함께 서겠다며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기 위해 단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가 일본군 위안부 모집을 정당화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이 학문적 불법 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전 세계 학계에 돌리고 있습니다. 램지어 교수가 근거 없는 역사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 글에는 전 세계 학계 인사 약 600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판장을 처음으로 돌린 사람은 홍콩 출신의 마이클 최 교수로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조교수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압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백신 미접종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에 공개하는 내용의 특별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미접종자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음 달까지 국민 전체의 50%에 대한 2회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자발적인 접종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중미 지역의 기아 인구가 2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중미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의 기아 인구는 2년 전 220만 명에서 현재 8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 170만 명은 시급한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수년간의 기후재해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내 폰 하나의 교회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으신다. 천국의 찬란한 빛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잠시 구름 아래에 두신다. 가족이나 생계를 위해 혹은 어떤 시련 속에서 연단의 시간을 지나는 분에게 위로를 전하는 책이 있습니다. 재행신 작가의 지하실에서 온 편지입니다. 책은 삶의 이유, 가족, 묵상 등을 소재로 한 작가의 경험담과 고백을 여성 특유의 섬세한 언어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때론 이해가 가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며 한 줄기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재행신 작가는 이 책의 대부분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집 한켠 지하실에서 쓴 글이라고 밝혔는데요. 동서문학상 입선작이자 생계를 위해 일용직을 해야 했던 목회자 남편을 보며 쓴 수필도 실려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소외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18년째 이어진 쌀 나눔은 부산 지역 교회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억 1,000여만 원을 모금해서 이뤄졌는데요.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는 후원금으로 쌀을 구입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복지기관, 개척교회 등 350여 곳에 전달했습니다. 쌀포대를 카트에 담아 차례로 옮긴 뒤 차량에 싣고 소외 이웃에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태영 사회복지위원장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나눔 사역을 계속 확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교기는 2003년부터 쌀 나누기 행사를 시작해 17년 동안 17억 9천여만 원을 모금해 9만 5천 포대의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누고 싶은 우리 교회 소식, 알리고 싶은 크리스천들의 소식이 있다면 구티비에 전해주세요. 내 폰으로 찍은 영상과 사진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내 폰 안의 교회 김민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 순복음 축복교회가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의료계 상황을 돕고자 헌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헌혈 행사는 헌혈을 통해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국민도 한국교회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티비 부흥사협의회 대표 회장이기도 한 오영대 담임 목사는 성경에서도 피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헌혈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세계 선교사 지원재단이 최근 로뎀나무 아래 선교관과 선교사 지원을 위한 협력에 서명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좋은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협력 사업으로 선교사 복지 카드를 발급받은 선교사에 한해 별도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로뎀나무 아래 선교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양 기관은 설명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대 11대 총장으로 기획처장 김학유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김신임 총장은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합동신대에서 목회학 석사,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김 총장은 개혁신앙 전통과 가치를 보수, 발전시켜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겠다며 한국교회와 사회를 회복시킬 영적 지도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어촌 교회사역연구소가 내달 31일까지 작은 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사역 경험과 코로나19 극복 사례를 공모합니다. 공모전에선 작은 교회 사역 3편, 코로나19 교회 극복안 3편 등 6편을 선정해 각각 최우수상 100만 원, 2등과 3등은 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목회자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세부 계획서를 작성해 보내면 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 대부분은 여전히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는데요. 북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